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더블다이아몬드 윤효중입니다. 신제품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술만 빼고 안주부터 해장국까지 다 나오네요. 벌써 새로운 새해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 이제 미팅 일정이 잡히고 서정원 사장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저녁 첫 번째 사업 설명이잖아요. 신년 분위기에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신년 분위기에 맞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했죠. 새해 인사를 좀 시각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좀 그림을 좀 뒤져봤는데, 새해라는 말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양력 새해는 해 뜨는 장면, 그리고 음력 새해는 달 뜨는 장면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맞이하는 이 새해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사업적인 새해잖아요. 사업적인 새해, 사업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잔뜩 쌓여 있는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돈줄 나는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돈줄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신조어보다도, 신조어뿐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행동, 양식 중에서 가장 유머스럽고 역설적으로 느끼는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돈줄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은 거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뉴스가 났죠. 생활기초수급자이신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생일이고 아이가 치킨과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통장 잔고에는 570원밖에 없어가지고 근처 피자 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급비가 들어오면 그때 갖다 드릴 테니까 좀 외상으로 피자와 치킨을 좀 달라 했는데, 사장이 흔쾌히 돈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챙겨줬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그 가게로 그래 돈으로 한번 혼줄 좀 나봐라 하고 주문이 막 몰립니다. 그래서 50배, 평소에 50배의 주문이 몰려가지고 그 피자 가게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해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주문이 몰린 그런 스토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미담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근래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라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진천시, 진천군인가요? 진천에 그들을 받아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네티즌들이 이왕 먹을 거 농산물을 진천에서 만든 농산물을 먹자고 주문을 막 그리로 몰아주는 바람에 진천몰이 또 다운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문이 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 아마 그냥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갔을 겁니다. 기관이나 무슨 단체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형식이었을 텐데,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참 착하게 살고 있다는, 선행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모델 삼아서 그들한테 자기들의 어차피 쓸 주문을 몰아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부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찌 보면 많은 범죄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는데, 개인들의 힘으로 착한 부자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내가 생각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시대에는 내가 생각만큼 착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줄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번에 끝난 올림픽,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 금메달 숫자를 세는데 급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가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게임을 즐기고 또 그 결과를 수용하고 또 그런 선수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들, 올림픽과 이 돈줄이라는 두 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세대교체, 진정한 세대교체가 시작되는 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원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변화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단어고 생활 수단이지만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좀 훑어볼게요. SNS죠.
사람들의 소통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 그냥 카카오톡만 딱 떼내서 얘기할 때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2011년 3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 문자 서비스라고 해서 돈을 내고 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글자 넘어가서 이렇게 페이지가 막 넘어가면은 줄이기도 하고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내면은 뭐 몇 통 무제한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카카오톡이 공짜로 무제한 문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심지어 거기다 여러 명이 모여서 단톡으로 모여서 단체로 모여서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했죠. 저희들이 그걸 쓰면서 굉장히 편리하니까 물론 다 썼지만은 이 회사는 뭘로 먹고 살까? 이렇게 다 공짜로 해주고 엄청난 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줬는데 다 생각이 있었죠. 순식간에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수천만 명,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카카오톡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거기에 사업들이 막 들어옵니다. 은행도 들어오고 대리운전, 택시, 버스, 모든 서비스, 쇼핑, 뭐 금융 다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 계열사, 카카오 계열사가 제가 듣기에 18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어찌 보면 해방 이후에 대대손손 오너 가족들이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그걸 유통시키고 하면서 이루어온 그 재벌이라고 하는 그 부자들, 그 부자들 10년 만에 순식간에 간단하게 뛰어넘는 그런 시가총액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사업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 거죠. 고전적인 사업은 내가 물건을 막 만들어서 물건을 유통시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번 수익으로 또 다른 사업을 또 차려서 또 물건을 만들고 그걸 반복해 왔는데 카카오라는 이 사업은 그냥 사람을 모으고 처음에 물론 출혈이 심했겠죠. 자기가 시장 지배자가 될 때까지 엄청난 출혈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이 충분히 모이니까 거기에 사업들이 막 조인되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많은 재벌들을 다 순식간에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카카오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도 글자 수가 줄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따라 들을 만했는데 지금 뭐 대부분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도 이제 막 이렇게 줄임말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톡을 하거나 하려면은 따로 와견수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소통의 수단도 바뀌었지만은 소통의 언어도 바뀐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세도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위력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죠. 5년 전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죠. 해서 5번을 둬서 1번을 이기고 4번을 집니다. 그 1번 이긴 것이 인류가 통틀어서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긴 유일한 승리. 그 이후로 1번도 이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세돌은 멋진 말을 남기고 은퇴를 합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기계라는 데에서 더 이상 내가 바둑을 두는 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그만두죠. 이세돌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라면 자기도 실력이 늘겠지만은 기계가 늘어나는 실력을 따라가지 볼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내가 바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둑에 대한 관심이 훨씬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지난달이네 8월인가 지난달에 여름 휴가 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처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돼 있는 지금 그 자동차 중에서의 나름대로의 최첨단의 자율주행 성능이겠죠. 그걸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엔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자꾸 손이 핸들로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믿겠구나 싶겠더라고요. 그냥 차선만 잡아놓고 그냥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차에 맡겨놓으면은 가끔 10초 이상 손을 떼면은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죠. 근데 아마 그것도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꾸 핸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경고음이 뜰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나를 믿는데 엄청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자율주행 성능을 믿는 데는 불과 10분이니까 믿겠더라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우리들이 살면서 그냥 흘리는 나의 흔적들이죠. 흔적들. 내가 만약 강원도로 휴가를 간다 하면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칠 것이고 가면서 어디랑 톡을 하고 무슨 정보를 검색하고 가다가 어느 휴게소를 들러서 어떤 간식을 먹고 숙소는 어디로 갈 것이며 목적지에 가서 그 지역의 맛집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데이터로 쌓입니다. 나 개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들이 엄청난 수천만 수억의 인구들의 데이터가 모이면은 거기서 엄청난 또 기회가 창출이 되고 엄청난 수익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얘기를 들으면서 고물상 생각이 났어요. 고물상 예전 고물상 하시던 분들 중에 부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물이라는 게 뭐예요? 고물이라는 게 그것도 삶의 흔적이죠. 삶의 흔적, 삶의 잔유물들. 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도시 쪽에 고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 고물을 모아서 도시는 땅이 비싸니까 도시 여기 보관을 못하고 좀 도심에서 외곽인 땅이 싼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땅들을 그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삽니다. 사가지고 여기다 고물을 쌓아놓고 어떤 식으로 유통시키고 그런 일을 했는데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땅 부자들이 돼버리는 그런 고물상 주인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들으면서 나한테는 아무 어찌 보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정보들인데 그것들을 모이면은 큰 표본이 모이면은 그걸 통해서 트렌드나 세상의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결국 돈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저희들이 어디 극장을 가든 식당을 가든 주차장을 가든 저희를 맞이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가 맞이하죠.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저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기준을 예전에는 내가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젊은 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노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가 나온 초창기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었나 딱 섰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둘레 하고 있으면 옆에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익숙치 않은 어르신께서는 직원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 로봇 그런 것들이 다 하죠. 티켓 발부나 모든 주차 관리나 그런 걸 다 이제 로봇이 합니다. 이번 휴가에 속초에 큰 물회집을 갔어요. 아주 속초 그 기업형으로 하는 물회집인데 3층짜리 건물이었나 4층짜리였는데 가니까 테이블에 앉으니까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에 그 QR 코드가 있더라고요.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거기 메뉴가 떠요. 그럼 저희들이 식구들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로봇이 달달달달달하고 음식을 싣고 와서 우리가 걷어내고 확인을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할 사람들이. 아마 그 로봇이 몇십 명의 일을 해낼 겁니다. 그만큼 그 가게 입장에서는 몇십 명을 불필요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쉬거나 아니면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이건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 변화에 따라서 밀려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로봇 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로봇 대체율의 성장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하죠. 인바이런먼트, 환경, 소셜, 사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투명한 그런 국가나 그런 기업이나 국가만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따 혹시 야미 회사를 한번 이렇게 쭉 알아볼 때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기 자동차죠. 그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한 10년 정도 후면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차를 살 때는 전기차를 살지 뭘 살지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내연기관을 사는 사람은 아직 내연기관 차가 많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더구나 수소차도 충전소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아직도 내연기관 차를 살 텐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전소가 늘어나고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고 주유소는 줄겠죠. 그럼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내연기관차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거 주유하기가 힘든데 이걸 사면은 그런 고민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더구나 이제 환경, 뭐 탄소 제로, 이제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2035년인가 2040년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거기에 맞게 모든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근래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듣도 보던 말. 처음에 메타버스 이거 어디 가는 버스야 이건? 뭐 교통카드 있으면 탈 수 있는 거야? 그랬었죠. 네. 메타버스 우주를 넘어선 어느 공간에 사이버 공간이 생긴 거죠. 거기에 자기 아바타를 보내서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아바타를 보내서 사이버의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은 태어나서 돌잔치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고 장례식까지 메타버스로 한다면은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나의 아바타 모습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기록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사이버상의 명품샵이 생기겠죠. 나의 아바타를 시장하는. 네. 이렇게 우리 옆에 다가온 변화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호수예요, 호수. C자형으로 생긴 호수인데 지질학자들은 이걸 C자로 보질 않고 소의 뿔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우가쿠라고 합니다. 원래는 거기 강줄기였어요. 강줄기였는데 어느 해 큰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내려서 새로운 물살이에서 똑바른 물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저 C자형의 호수가 돼버린 거. 원래는 강이었었는데 그걸 우가쿠라고 하죠. 예. 호수의 생태계와 강의 생태계는 다르죠. 강은 새로운 물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갇힌 생명체는 어느 순간 호수의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아가미 호흡만으로는 안 돼요. 공기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나는 어느 생태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고요. 아가미 호흡을, 내가 호수에 살고 있는데 아가미 호흡을 고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 아니면 멸종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러는 면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는 어찌 보면 변화가 방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런 구부러진 지류가 아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거나 판검사가 되거나 그런 전문직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데 화학과를 전공을 하면 대기업 취업의 기회가 좀 넓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변화해서 비교적 안전한 공무원을 선택하거나 그런 선택들을 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탁월했던 거로 증명이 되는 통찰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적 마인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이나 마켓컬리나 쿠팡처럼 그 치킨 게임 초기에 그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 치킨 게임을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 변화하는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는 거는 참 힘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미 사업 오늘 저희들이 할 이 아미 사업 아미도 사업인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통찰력과 대단한 자본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대단한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굳이 이렇게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안에 아미 사업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지금 이것들이 다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요. 그 플랫폼이라는 데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런 형태를 거치면서 중간에 광고 유통비를 내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할인마트를 통해서 대형 할인마트를 통해서 좀 가격이 싸지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거기다 택배까지 주니까 편리함이 있어지고 그렇게 유통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나 그런 게 발전하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발달을 해온 거죠. 이 발달의 과정에서 개인들한테 기회는 다 당연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유통의 변화가 생기기 훨씬 전인 1959년에 이런 할인 매장 유통이 1963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에 아메이는 생산회사입니다. 생산회사니까 아메이 유통이 가능해요. 아메이가 생산된 제품을 이런 중간 유통이나 광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물론 제품력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는 비쌌을 거고요. 소비자한테 회원 소비자한테는 싼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중간에 절약된 유통비를 그냥 소비만 하지 말고 한번 구정 광고를 해보시라. 주변에 쓰고 만족스러우면 광고를 해보시라 하면은 당신으로 비롯된 광고를 해서 생긴 그런 매출도 다 인정을 해서 그 아메이 총 매출의 35%를 적립을 했다가 이것을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메이 사업의 개념의 전부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사업 이렇게 새해를 맞은 게 두 번째죠.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모든 언론에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 거의 첫 번째가 이 방문 판매였어요. 이 아메이 사업은 지금 법적으로는 방문 판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어떡하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어요. 힘들 텐데 사업이. 그런데 이제 오늘 작년 회계연도 매출이 발표가 됐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 작년보다 성장을 했어요, 올해. 그리고 작년도 물론 코로나 원년도 그 코로나가 없었던 그 이전에 비해서 성장을 했어요. 2년 연속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 아메이 사업은 방문 판매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이 아메이 사업을 지원하는 회사가 이 위기 상황에 코로나든 무슨 뭐 금융위기든 뭐 그런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얼마나 잘 대처를 해주는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결과겠죠. 물론 아메이가 작년에 성장을 했다는 거는 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론 감소하신 분이 있겠죠. 감소하신 분이 있을 텐데 감소보다는 성장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지금은 다 대부분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최종 결정할 때 상업 광고보다 그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구정 광고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도 얼마 전에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그냥 쿠팡에서 샀는데 좋아. 그런데 누군가가 핸드폰을 사려고 그래. 그럼 너 쿠팡에서 사봐. 괜찮아. 쿠팡에 어떤 모델 사봐. 괜찮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하고 그냥 쿠팡에 들어가 샀어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의 소개로 내가 쿠팡에서 핸드폰을 삽니다. 그걸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소개한 사람하고 이 사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게 서비스죠. 아메이의 아주 그냥 그 일부 모델을 차용을 한 거죠. 이거 쿠팡에서는 사업이 그냥 쿠팡 사업이라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은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이 5만 원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 구정 광고의 힘이 그만큼 세진 거를 다 알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이런 플랫폼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소비형 플랫폼이에요. 소비형 플랫폼이고 대신 소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플랫폼들이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알아볼 이 아메이 플랫폼, 아메이 역이죠. 아메이 역입니다. 플랫폼 역입니다. 서울역이면 서울역에 가면은 서울역에서 티켓을 팔지 않죠. 서울역에서 기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역은 서울역 그 터와 건물만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한국철도청인가 철도청에서 와서 티켓을 팔고 그 철도를 이용해서 그죠. 철도청에서 그 역을 이용해서 기차를 세우고 그 기차를 이용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역으로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커피숍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서점도 생기고 그렇게 그 서울역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아메이 역입니다. 아메이 역. 이 아메이 역 안에 정말 아메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회사가 이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고 사업적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암 회사입니다. 1959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62년 된 회사죠.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생산했습니다. 다 제조 시설이 있고 그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끼고 있는 그런 제조 시설이 있고요. 1950 처음 생 때 이런 지하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창고에서 세제, 에로시라고 하는 세제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창업자 두 분이 세제를 아까 말했듯이 일반 유통이 아니라 부정 광고에 의한 유통 방식을 채택하면서 야매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성장을 해서 이런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호텔도 갖고 있고 리조트 갖고 있고 올레도 뮤직이라고 하는 미국 프로농구 팀이 아미가 구단주고요. 당연히 아미 비타민을 만드는 이런 농장들, 유기농 농장들을 갖고 있고 다양하게 갖고 있고요. 아미 회사가 내세우는 창업 이념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서울역에 가면 저희들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종착역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서 성공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내가 다 성취할 수 있다면 그 일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가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주 120시간씩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야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역을 잘못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역에 가셔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은 가치의 실현이죠. 가족들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들 다 생필품입니다. 첫 번째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이건 아미보다 더 오래된 회사예요. 1934년에 생긴 회사인데 그러니까 87년이 된 회사네요. 유기농 농장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생산하는 회사인데 1934년에 생겨서 그 이후에 아미가 1970년대에 인수를 한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히 먹는 게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돌아보면 이 말만큼 맞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내가 원하는 삶은 불사신의 삶이야. 나는 불로 장생을 꿈꿔 하는 사람은 또 역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미 뉴트리아에서 추구하는 것은 건강 수명의 연장입니다. 건강 수명. 그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이미 충분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 길어지는데 그 길어진 기대 수명을 얼마나 건강하게 병 없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느냐. 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거죠. 사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건강 수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체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DNA, 저는 이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DNA의 산화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WX가 저희 뉴트리라이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인 WX를 먹은 군하고 실험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8주를 먹었을 때 DNA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주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이화여대 연구소하고 같이 발표를 했죠. 이건 이제 공중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이고 사실 DNA가 손상되는 것이 노화이고 질병이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있고 또 WX뿐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요즘 기능성 제품들까지 전립선, 시력 보호하는, 치매 예방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요. 아까 말한 뉴트리라이트 농장입니다. 여기 북미하고 중남미에 브라질, 멕시코, 미국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에
유기농 농장이 있어요. 옛날 사막 지역이었 아니 화산 지역이었거나 화산재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이렇게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아까 우각호에서 봤듯이 예전에 호수나 바다였는데 마르면서 준사막 지역이 된 그런 곳, 그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땅들을 개간을 해서 거기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제품들을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중국에도 있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각 농장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받고 있는 유기농 인증이고요. 물론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다 원료를 공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해서 2004년부터인가 외부 농장에서도 원료를 이게 들여와서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외부 농장에서 생산된 그 식물성 원료도 뉴트리라이트 기준에 맞게 검증을 해서 통과를 돼야 쓸 수 있는, 그 통과된 그 원료에 부여하는 뉴트리라이트에서 부여하는 인증 마크가 뉴트리서트라고 하는 그런 인증이 있어요. 그걸 통과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도 제공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물류센터에 가서 건강상 자기가 먹었던 제품들 중에 자기한테 좋았던 제품들을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그곳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서 자기에 맞는 제품군을 모아서 이렇게 포장해서 맞춤형으로 마이팩의 형태로 이게 구분해 고유 이름이 써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이거 이제 화장품이죠. 그다음 화장품. 아미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군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고, 두 번째 군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식물성 원료도 아까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한 그 식물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든 당연히 원료부터 마지막 최후 포장까지 연구소까지 다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굉장히 프리미엄 화장품인데 가격은 중저가에 속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로 계속 지정되어 있고요. 이런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영화제라고 하는 이 부산 국제영화제가 아무리 돈을 준다고 그래도 허접한 브랜드를 메인 스폰서 삼지는 않겠죠. 내 몸을 관리하는 퍼스널 케어 제품들, 샴푸, 비누, 뭐 그런 제품들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세제류들. 되게 세제를 생산하는 회사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그래서 되게 환경적으로는 안 좋은 회사로 인식되어 있는데, 아미 회사는 세제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환경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이퍼 초이스라고 하는 인증 마크를 받았습니다. 세이퍼 초이스는 환경에 위해하지 않고 단지 원료만 위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전 과정이 친환경적인 회사한테 주어지는 그런 인증인데, 세이퍼 초이스라는 인증을 받고 있고요. 자연 상태로 사용하고 물로 들어가면 72시간 내 생분해돼서 자연 상태로 들어가는, 그걸 담아 있는 용기조차도 친환경적인 원료를 이용해서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는, 굉장히 친환경, 아까 ESG 경영에서 그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정수기,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건강한 물, 좋은 물을 만드는 정수기, 직수 방식의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죠. 공기청정기, 가장 미세한, 걸러낼 수 있는 크기 면에서도 가장 미세한 걸 걸러내고 시간당 걸러내는 공기양도 탁월한 아주 뛰어난 제품, 공기청정기도 하고 있고요. 퀸 요리 세트죠. 냄비 세트. 스테인레스로, 통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오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로 보면 케이크도 굽고 빵도 굽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밥하는 시간이 굉장히 횟수나 그 양이 많아졌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나의 노동을 줄이고 건강하고, 당연히 오븐식의 밀폐형 용기이기 때문에 물을 그 요리 재료 자체 수분으로 요리를 하고 소금을 덜 넣고 기름을 덜 넣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그 식재료 자체에 영양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원포원 제품이라고 그래서
IMF 때부터 시작된 서비스인데 미국 본사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굉장히 제품력을 갖고 있는 제품 하나가 아메이에 조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달라요. 여기에 종갓집김치도 있고 무슨 뭐 저희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시중에 있는 종갓집김치와 이 아메이에 들어와 있는 종갓집김치는 생산 라인 자체도 다르고요. 아메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생산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아까 신제품 설명에서도 이런 류의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필수품들, 생활 필수품들이 많이 조인이 되고 있죠. 이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아메이 사이트 요새 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까요? 아니죠. 아메이 사이트 하면은 충성스러운 깐깐하지만 충성스러운 소비자, 정말 제품만 좋으면은 부정 광고를 막 적극적으로 해주는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시중에 있는 제품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제품의 품질도 다르지만은 여기에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있어서 한 달 내가 사용한 제품에 대한 포인트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그걸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내가 구정 광고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제품을 썼을 때 그 포인트도 나의 포인트에 합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를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라는 거죠. 이제 아까 잠깐 봤는데 이제 홈테크, 요즘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홈테크 시대에밖에 라이딩 기구죠. 라이딩 자전거 그것도 지금 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모발 관리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남성들 중에 이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400개의 레이저 광원을 갖고 있는 이 머리에 쓰는 기구하고 먹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된 영양소들, 그리고 직접 머리를 관리할 때 쓰는 그런 관리 라인업, 이렇게 해서 모바일 관리 프로그램도 들어와 있고요. 요즘의 대세는 구독 경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넷플릭스를 한 달 이번 달 뭐 14,000원 내고 이번 달 영화를 보다 다음 달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달 얼마씩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받잖아요.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요즘 모든 소비자들이 그 소비 루트를 바꾸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어플을 하나 지우고 새로 깔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달아나기 쉬운 소비자들을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그 안에서 머물 때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독 경제, 그 몰이나 그 생산업체하고 정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아메이도 당연히 SOP 장바구니 프로그램, 한 달에 내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쓰네, 아메이 제품 쭉 보니까 한 달에 이 정도는 쓰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계약을 하면 내가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어치를 택해서 이걸 쓰겠다 하면은 한 달에 그만큼의 내가 제품만 클릭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옵니다. 배송되어 옵니다. 자동 결제가 되고. 그 대신 역시 그렇게 가입을 해서 쓰게 되면은 정기 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이 포인트를 더 주겠다는 거죠. 액수에 따라서 15%까지, 내가 사용액의 15%까지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사이트에서도 볼 수 없는 캐시백이죠. 중요한 거는 내 사업 네트워크에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장바구니를 채택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매달 정기적인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정기적인 소비는 누군가에게는 정기적인 수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에서의 수입은 지금부터 보상을 봐야 될 텐데, 아까 이념에서 말했죠. 정말로 이 아메에서 주는 수입의 크기가 자유로운 인생을 꿈꿀 만큼 큰지,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인생을 꿈꿀 만큼 큰지, 그리고 그 수입의 성격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다단계다 피라미드라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수입의 그 배분 구조가 공평한지, 노력만큼 노력한 사람한테 가는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수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미 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나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스폰서라고 그래요. 스폰서를 통해서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나도 AB 누군가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달에 각 회원이 20만 점, 원래 20만 점인데 20만 점이면은 액수로는 한 3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번 달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죠. 매출의 35%를 적립해서 딱 그걸 보너스로 지급을 한다고 35% 중에 21%는 1차 보너스라고 그래서 매출 차이에 의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A, B는 당연히 회원가입을 하고 20만 원어치를 썼으니까 20만이면은 3%입니다. 1차 보너스 3%부터 21%까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 3%예요. 그러면은 6,000원을 받아요. A, B는. 그리고 당신은 A, B를 포함한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매출은 60만 원이 돼. 60만 원. 60만 원이면 1차 보너스 상에서 3%가 아니라 6%죠. 6%. 그럼 36,000원이 주어져요. 36,000원이 주어지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그룹에 주어지는 거예요. 3명의 공동으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내 그룹에 주어지죠. 그러면은 A, B가 받아간 36,000원 중에 A, B가 받아간 6,000원, 12,000원을 뺀 24,000원이 당신의 수입이 되는 거죠. S, 나한테 야미를 소개해준 S의 수입은 어떻게 되나? 똑같아요. S가 소개한다, 내가 소개한 A, B 다 S의 회원이에요. 그럼 80만이 되고요. 80만 중에 똑같이 80만이면은 같은 6%죠. 그럼 48,000원, 48,000원 중에 A, B 당신 해서 36,000원을 빼갔기 때문에 받아갔기 때문에 12,000원, 남는 12,0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가 됩니다. 보면은 S가 이 중에서 가장 회원가입도 먼저 했고 매출도 큽니다. 매출도 크고 그런데 보너스는 당신이 가장 큰 거지. 이 뭐냐면은 암에서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회사에서 볼 때 S는 나한테 구정 광고를 한번 하고 있고, 물론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20만씩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S는 나한테 한번 광고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볼 때 당신은 A, B 두 번의 구정 광고를 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볼 때 가장 노력을 많이 한 게 당신이기 때문에 내 보너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건 동그라미 4개인 경우뿐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든지 커져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암에서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라는 것. 아까 수입의 보상의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 면에서 암에서의 공정성은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느 달에 내가 그냥 이제 맨 위인 분을 나라고 가정할게요. 내가 3명의 세 그룹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120만 9%죠. 1차 보너스 상이 9%가 됐어요. 9%가 됐는데 그 세 그룹을 만들면서 세 그룹이 각자 3%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세 그룹을 끼고 9%가 된 날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브론즈의 기초가 됐다는 거죠. 보너스가 그냥 예전 같으면은 13만 원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핀이 되면은 30%를 더 주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회사에 주는 기념품도 받게 되고요. 이제 브론즈입니다. 브론즈는 내가 400만 15% 1차 보너스 상에서 400만 포인트 15%가 됐을 때 그냥 15%가 된 게 아니라 6% 이상 6%면은 1차 보너스 상 6% 이상을 세 그룹을 갖고 있는 15%인 날을 브론즈라고 그래요. 브론즈 빌더. 보너스가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이 돼요. 보너스. 400만 포인트 이상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내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물론 30%를 더 주기 때문에. 이 수입이 그냥 한 번 딱 이번 달에 사용만 하고 끝나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종의 노동 수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00만 포인트의 이 100만 원의 수입은 나도 성장할 것이고 이들이 성장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도 이제 6%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21%가 될 수도 있겠죠. 1000만 점이 넘는 21%가 되면은 나는 또 그 그룹을 포함하기 때문에 나도 21%예요. 그러니까 1차 보너스 상에서 21% 하면은 내가 이 그룹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거에 대한 대가가 없어지게 돼요. 1차 보너스 상에서. 그럴 때 이 1000만 점 그룹의 매출의 6%를 저한테 주는 게 2차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또 1000만 점 이상의 그룹이 나왔을 때 그 매출의 1%를 저한테 주는 게 3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로 갈수록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 그 그룹이 단단해진다는 소리거든요. 단단한 그룹에서 발생하는 그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이 야매 수입의 세 가지 크기, 공정성, 성격에서 볼 때 자산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빌딩을 하나씩 지어간다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이분이 1000만 점 넘었다고 내가 다 항상 1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회사에서 볼 때 내가 이분을 도와서 이분이 1000만 점이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회사 기준에 맞게. 그 기준은 이제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수익구조 시간에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아메의 수입은 공정하다. 그리고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의 성격이 그냥 일반 노동 수입하고는 전혀 다른 자산 수입의 형태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내가 1000만 점 이상을 달성한 날을 한 달에 1000만 점 이상 한 사람을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그 달의 수입은 이렇게 200만 원, 200, 지금 200, 여기도 또 새로운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 대부분 다 넘을 겁니다. 그리고 SP를 한 달로부터 3번, 1000만 점을 3번을 했을 때 골드 프로듀서. 2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걸 1년 안에 6번 했을 때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플래티늄.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1000만 점 이상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2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안정될 것이고 1년 12달 1000만 점을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은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만 또 연말 일시불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연봉 기준으로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면은 수입 그렇고요. 이제 플래티늄 세미나를 지금은 이제 비대면 국면이라 안 하지만은 호텔에서 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플래티늄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플래티늄 이상 중에서 해외여행 자격을 맞춘 사람들한테 부부 또는 가족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내 또 핀이 상속이 됩니다. 내 통장이 내가 죽더라도 그냥 회사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이나 내가 지정한 어느 단체나 그 회원번호로는 계속 수입이 들어올 테니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라는 건 정말 뭐 보통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 데만 신경 쓰지 내가 상속을 얼마나 남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이라고 또 이렇게 뭐 부모님 돌아가신 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되면 또 이렇게 성묘하고 하는 것도 좀 어떤 땐 게을러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아미 회원번호를 자식한테 상속하고 물론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한 손녀나 손자한테 상속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내가 없는 동안에 다달이 그 통장으로 얼마든 간에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주겠죠. 여행도 상속이 되니까 여행 갈 때 되면 집중적으로 또 생각을 해주겠죠.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코코라는 영화에 보면은 저승에 간 영혼들이 저승에서 막 영혼들끼리 놀잖아요. 놀다가 그 영혼의 저승에 있는 영혼을 기억해주는 이승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영혼도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어찌 보면 아미 회원을 이 회원번호로 상속해 준다는 것은 그런 내가 없을 때 남아있는 내 후손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해 주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면은 원래 산 돈, 남아있는 것만 아니라 원래 산 돈을 다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리스크는 다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은 부정 광고만, 당신이 써보고 좋은 거 사업 부정 광고만 해보세요 하는 게 아미 사업이니까 너무 전혀 리스크가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는 아까 말한 플래티늄, 1년에 6번에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플래티늄이라고 육자를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플래티늄 그룹 3그룹을 갖고 있는 날을 에메랄드, 2그룹을 갖고 있는 날을 사파이어, 6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연봉 당연히 에메랄드는 뭐 지금 1억 대부분 넘을 거고요. 사파이어도 7, 8천만 원, 다이아몬드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인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렇게 플래티늄 6그룹이 아니라 파운더스 플래티늄, 1년에 혈투달 1000만 점을 하는 그룹을 6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고 연봉은 2억 이상이 되고. 이 사파이어가 이 다이아몬드의 스폰서일 수 있어요. 사파이어가 다이아몬드보다 먼저 회원가입하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했지만은 피는 당연히 늦게 시작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더 네트워크를 펼치면은 다 역전할 수 있어요. 역전. 당연히 수입 역전이 되고요. 그렇다고 사파이어가 이 다이아몬드를 시익이 질투하느냐? 그렇잖아요. 자기한테는 아주 단단한 자기 영향력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큰 그룹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산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윈 사업입니다. 아미는 윈윈 사업. 이거는 예. 첫 다이아몬드, 아미 1959년에 생기고 첫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왼쪽 부부 1963년인가 63년인가 그러니까 한 4년인가 5년 뒤에 첫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그런데 요 가운데 이 부부가 이들의 스폰서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역전이 됐어요. 당연히 창업자부터 시작을 했죠. 창업자가 그 지역 방송국 직원한테 아미를 전했는데 방송국 직원이 다니던 단골 이발소, 이 가운데 분이 이발소 사장입니다. 이발소 이분한테 아미 사업을 전했고 이분이 자기 집에 우유를 배달하던 이 첫 번째 다이아몬드한테 아미 사업을 이야기했고 이는 자기랑 똑같이 우유 배달을 하던 이 오른쪽에 이 부부한테 아미 사업을 전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고 이 가운데 분은 완전히 다 돌아가셨겠죠. 엄청난 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5년생인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다이아몬드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40살쯤 돼서야 이 아미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어찌 보니 구정 광고를 통한 참 이 확산이라는 게 굉장히 더디구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이제 그 아까 6개 그룹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뿐이 아니라 그 그룹에서 에메랄드도 나올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PT에 대한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보태서 몇 점 다이아몬드냐에 따라서 핀이 계속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보너스가 한 핀 올라갈 때마다 한 연봉 기준으로 한 1억 정도씩 계속 상승을 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아까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자산적인 성격의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이제 스스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브릭스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미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업과 자영업의 기준은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죠. 아미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하고 서로 윈윈하기 때문에 나는 아미 사업을 주변에 전하는 일만 반복적으로 하면은 사업적 성장을 충분히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핀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핀 이름을 쭉 이런 겁니다. 이제 여행이 있죠, 여행. 아미 65주년, 3년 후인가요? 그때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이아몬드 이상들끼리 가는 여행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는 이 에메랄드인데 그 아까 에메랄드가 PT 세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PT가 아니라 파운더스 PT 세 그룹을 갖고 있는 에메랄드를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들도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여행에 초대를 받는 그래서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또 발표됐죠. 이거 제가 2004년에 첫 번째 갔던 미야자키 여행이고요. 이건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공항에 내리면은 이런 리무진이 마중 올라옵니다. 호텔까지 배웅하기 위해서, 호텔까지 태워다 주기 위해서. 아마 살아서 리무진 타는 사람보다 죽어서 리무진 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요. 아메이가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 이거는 이제
삿포로 오타루로 갔을 때인데 시간이 됐으니까 요 뒤에 이 건물들이 이 오타루가 원래 청어가 유명한 한국 어업 도시였어요. 어업 도시. 청어가 막 많이 나올 때 청어를 보관하던 창구들인데 청어가 싹치가 말랐습니다. 말라가지고 도시 자체가 죽었죠. 죽었는데 지금은 이 창고들이 다 카페, 식당으로 개조를 하면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한 그런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었죠. 이번 휴가 때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데 많더라고요. 속초에 가보니까 조선소였다가 지금 카페로 바뀐 칠성조선소 그런 카페도 있고요. 강화도에 가보니까 강화도에 옛날 방직공장, 조향방직 방직공장이 지금은 이제 방직업이 시들해지면서 공장 자체가 카페로 바뀌어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바뀐 데도 있고요. 이렇듯 다 누군가는 세상은 변화하고 변화에 맞게 또 나도 변화를 해나가야지 거기서 아까 말한 그 우각포에 같이 있는 그 붕어처럼 아가미 호흡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현재 있는 형사가 15년 전에 형사하고 무전 통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을 바꿈으로써 현재 현실을 바꿔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였죠. 여러분이 지금 아메이를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15년 후에 2036년에 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세요. 아마 여행 중에 받거나 미팅 중에 잠깐 나와서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지금에 나는 나이도 들었고 기회는 우리 사회는 기회는 더 없어졌어. 지금 당연히 해야지.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있을 그때가 좋았어. 그런 말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올 새해 여러분 처음에 말했듯이 돈줄 나는 선행, 착한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일구는 그런 돈줄 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업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